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한전공대, 이 공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둘러싼 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중견건설사 부영그룹인데요. 부영 측이 이 전라남도 나주에 한전공대를 지을 부지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나주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부영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한전공대 상황을 일단 좀 다시 짚어봐야겠죠. 지난 정부의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발전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산업에너지 특화 대학의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요. 예. 이때 부영주택이 기부한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게 됐고요. 올해 초 개교를 했습니다. 네. 2019년 부영주택은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75만 2천 제곱미터의 골프장 부지에서 도로 아래쪽에 있는 40만 제곱미터를 한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도로 위쪽에 위치한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35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부지 기부 직후에 부영 측이 2019년 10월 잔여 부지의 최고층 28층 5,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러한 계획을 시에 제출을 하면서죠. 이 과정에서 국토법상 자연녹지였던 골프장의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때 그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또 나주시 사이에서 작성한 협약서가 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였죠. 네, 과거에 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최근에서야 공개가 된 겁니다. 그간 시민단체가 이 부영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면서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1, 2심 모두 시민단체가 승소함에 따라 결국 최근에 지난 8일 전남도와 나주시가 2019년 1월 당시 맺었던 협약서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협약서를 보시면요, 이 명시된 용적률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합계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클수록 층수도 많이 올리고 세대수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예. 부영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현재 나주시의 용적률보다 더 큰 용적률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문제가 된 건데요. 네. 현재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75%입니다. 그런데 이 항에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해서 부영이 이제 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거 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후 작성한 약정서에도요. 2019년 12월 말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용도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특정 시점을 못 박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 문건에 등장하는 이 지자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전라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한전공대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에너지 공대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거 소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골프장의 남용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물론 부영 입장에서도 땅을 기부했으니까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정당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단체가 골프장이라는 자연 녹지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게 너무 과하다. 또 용적률을 300%라고 명시를 한 거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5단계 종상향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과도한 어떻게 특혜라는 거죠. 부영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것을 당시에는 순수한 기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를 했다. 과거 2019년에 이 한전공대 입지를 정할 때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나주부영CC 일대는 경쟁자였던 광주 첨단 3지구를 제치고 최종 낙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골프장 부지 무상 제공에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기업이 사회 환원 측면을 이루겠다는 부분이 높다는 평가도 받았었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추산하기로는 부영이 제출한 아파트 계획으로 거둘 수 있는 분양 수익이 6,500억 원 정도인데요. 한전에 기부된 4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감정가가 8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무상 기부를 하는 대신 나중에는 8배 가까운 수익을 부영이 가져갈 수 있겠는 거 아니겠냐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네, 특혜 논란은 그런 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진행 상황 네.
그 인허가 절차 어떤 게 좀 남아 있을까요? 네, 나주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주 시민들이 부영 골프장의 잔여 부지 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올해 초 주민조례 청구를 했는데요. 예. 결국에는 사업자와 행정과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영주택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할 거고 용적률은 최대 179%까지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전 공대만 놓고 보면 한전이 네. 계속 적자다 보니까 설립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나요? 일단은 이 올해 초 개교한 한전공대가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서 문을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달 국감이 진행이 되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피감 기관인 한전에 대해서 국감이 이번에 서울 국회가 아닌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감이다 보니까 한전 공대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얼마나 공공성 확보와 또 지역사회 이익을 반영할지 이러한 사항들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